차라리 입금을 보는 것도 괜찮죠. 왜 그래? 네. 저는 통장이 진짜 찍혀야 제 돈이라 생각해서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좀 인생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는데 돈을 별로 안 써요. 저는 배워놓으면 언젠간 다 써먹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맞아. 안녕하세요, 로알람입니다. 이번 수강생분은 글로리님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글로리를 쓰고 있고 나이는 32살, 지금은 이제 전업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리님 같은 경우는 원래 제 직원분이셨습니다. 프레스런 수강생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블로그 부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언제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2021년부터 블로그를 했었고 그때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주로 했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나중에는 에센스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 전 애드포스트 수익도 있었고 협찬 수익. 기자단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네이버 블로그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셨어요? 한 달에 100만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게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워드프레스 이전에 네이버 블로그를 하셨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를 하다가 워드프레스로 옮긴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로 한 달에 1, 200 정도 벌고 계셨으니까. 그렇죠. 금액이 적지 않은데 네. 갑자기 굳이 워드프레스로 넘어간 이유가. 제가 에드포스로도 그렇게 벌어봤고 에센스로도 벌어봤는데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에드포스를 안 하고 에센스 했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같은 리소스 대비했을 때 애드센스가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이제 워드프레스를 하게 되신 거다. 그렇죠. 애드센스를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제대로 시작하게 된 거는 작년 6월달? 6월달인가 300달러 네. 벌었을 거고 7, 8월달에 1600달러로 바로 올라갔을 거예요. 1,600달러요? 네.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갔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워드프레스로 옮기시고 최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저번 달이 2월달인가 1월달이 최고였을 거예요. 2,900달러. 2,900달러. 네. 네이버 블로그 했을 때는 한 달에 100만 원 벌다가 같은 리소스를 부었는데 애드센스로 410만 원 한 달에. 그렇죠. 진짜 이러니까 다들 네이버 블로그 하다가 워드프레스 넘어오는 거예요, 진짜. 뭐 제휴 마케팅 수익까지 다 합치면 600인가 700 정도 될 거예요. 제휴 마케팅이라는 거는 CPA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글로리님 같은 경우는 수익이 빨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시고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리님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를 2021년에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블로그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수익이 바로 나왔던 거고. 그러면 운영 중인 사이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되세요? 지금은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개인데 사실 메인 사이트를 제일 많이 관리하고 그 다음 사이트는 계좌 제한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방치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고. 애드센스 계정을 지금 이미 다계정으로 분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일을 할 때 리스크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계정 분산을 굉장히 하려고 하는. 이게 애드센스를 좀 하신 분들은 무조건 애드센스 계정을 다계정으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애드센스를 한 달에 한 700에서 800만 원 벌어. 근데 그게 한 개의 계정에서 그렇게 벌고 있으면 좋은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만약에 계좌 제한을 먹는다면 전체 사이트가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시는 수강생분들한테는 무조건 다계정을 분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계정도 이미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제휴 마케팅은 그러면 이거를 워드프레스로 연계해서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맞아요. 워드프레스를 연계했었어요. 쿠파스는 근데 수익이 많지는 않은데 네. 제가 5월달인가 6월달에 작업하고 한 번도 작업을 안 했어요. 24년 5월, 6월? 네, 그쯤에 작업하고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니네. 근데 그 로마트 카페 수익 인증 보면은 쿠파스도 쿠파스인데 다른 사이트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제휴 마케팅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한 달에 평균적으로 600만 원 이상 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애드센스도 애드센스인데 이 제휴 마케팅으로 연계가 되거든요. 저희 최근에 이제 그 로마트 카페 인증해 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도 대면 컨설팅 해가지고 제가 사이트를 알고 있는데 워드프레스로 이제 CPA 하셔가지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결국에 워드프레스는 CPA도 되고 여러 가지 내 사업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워드프레스 한번 수익을 봐야 되겠죠?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수강생분들한테 핸드폰으로 직접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익 인증을 조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혹시 지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라리 입금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죠. 왜 그래? 네. 저는 통장이 진짜 찍혀야 제 돈이라 생각해서. 애드센스 수익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잠시만요. 네. 어제 129달러 보셨고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에 77달러.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인증은 뭐 이쯤이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게 글로리님 같은 경우는 글쓰기 하나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저는 다 GPT를 써서 키워드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말 그대로 글 쓰는 건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 GPT가 뽑아내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5분인 거죠? 그렇죠. 왜 그러면 네. GPT 원고 수정하고 네. 다시 뽑아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합쳐서 5분. 사실 요즘 글 쓰는 게 이제 뭐 일도 아닌 게 네. 제가 수기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저도 무조건 다 GPT 가공해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글을 몇 개 쓰세요? 안 쓸 때도 많아요. 저는. 왜 안 쓸 때도 많아요? 저는 이제 너무 게을러서 그럼 하루 평균도 못 내겠네요, 사실상. 하루 평균도 못 내죠 거의.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10개는 넘죠. 10개는 넘죠. 20개는. 20개 넘죠.
많을 때는 진짜 100개 넘어가는 순간도 있었고 내가 쉬고 싶다 하면 쉬고. 그러면 키워드에 시간을 많이 쓰시잖아요, 찾는데. 네. 루틴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루틴이 일주일이 있다고 치면은 딱 하루만 키워드를 찾는 날로 정하거든요. 네. 글로리님은 어떻게 저는 정하세요? 약간 그때 근데 일해야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찾고 휴대폰으로 좀 많이 찾아봐요. 로드 검색해보고 일 평균 검색량 보고 아 이건 들어갈 만한 키워드다 이러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키워드가 제일 중점적으로 시간을 많이 쓰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퇴사를 하시고 6월 달부터 바로 수익이 나왔는데 급증한 시기가 이제 7, 8월인 거잖아요. 이때 급증을 하게 된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혹시 그런 거를 조금 힌트를 풀어줄 수 있나요? 저는 외부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키워드에다 트래픽을 넣어보고 그걸 확인하고 계속 생각을 확장시켰던 거죠. 근데 외부입이라는 게 엄청 많잖아요. 제가 프레스런에서도 그래서 외부입 챕터만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글로리님이 외부입을 하는 채널이 여러 개예요? 아니면 딱 하나예요? 저는 여러 개예요. 근데 중점으로 하는 거는 지식인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쪽이죠. 다른 작업도 다 할 줄 아는데 외부입을 하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외부입 경로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는 지식인이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글로리님 같은 경우는 블로그랑 지식인이 그냥 편해서 하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제가 아무래도 네이버 블로그를 했었기 때문에 좀 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네. 원래 21년도에 네이버 블로그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수익이 갑자기 증가하게 된 계기가 지식인이랑 블로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애드센스로 돈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 사이트를 저희는 봤거든요. 돈을 벌 수가 없어 애초에 그게. 일단 키워드가 말도 안 되고 외부입을 아예 안 해. 이제는 외부입을 아예 필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하시는 분 보고 외국 가서 팔공산 가서 기도하는데 돈도 빠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자기가 돈을 잘 벌기만 기대하고 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수정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수익이 늘어나는 건데 저는 트래픽이 두 가지 종류라 생각하거든요. 사라지는 트래픽이랑 남아있는 트래픽. 저는 이제 사라지는 트래픽으로 하루 100달러 버는 것보다 남아있는 트래픽으로 하루 10달러 버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롱테일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될까요? 네, 롱테일이라고 정리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휘발성으로 트래픽을 갑자기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서 돈을 버는 방법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항상 강의에서 강조하잖아요. 노마드가 돼야 된다고. 키워드를 잘 찾으면 당장은 적는데 얘네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내가 이제 작업을 잘 안 해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정적인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는 지속 가능성을 항상 따져보거든요. 그러면은 글로리님은 이제 전업이신 거잖아요. 네. 전업을 추천을 하시나요? 사람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하고 제가 그래서 공정이 약간 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별로 안 좋아해서 이쪽 일이 어떻게든 뭔가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단점은 어디서 따질 수가 없다. 계좌 제한 당했는데 내가 구글한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지. 네. 모든 일은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그냥 글만 쓰면 되고 키워드 쓰면 끝인데 그래서 이거에 엄청난 장점이 있다. 저도 유통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그 안에서 나오는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아마 조금 지나면 또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에센스가 저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유통 말씀하시는 게 CS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유통 CS 악성 고객이 잘못 걸리면 보통 이제 거기서 문제가 많이 터지니까 유통하다가 뭐 애드센스나 다른 수익화 넘어가시는 분들 보면 CS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좋다. 맞아.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게 큰 장점이죠. 네. 어찌됐든 간에 글로리님은 퇴사하시고 잘 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를 통수치고 퇴사를 하셔가지고 잘 되셨는데 들켰네요. 어찌됐든 간에 글로리님 같은 경우는 이 블로그가 나한테 맞다. 네. 근데 이제 블로그가 당연히 장점이 사람들 안 만나고 그냥 키워드 찾고 글만 써도 너무 좋은데 블로그도 당연히 하다 보면 힘든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하다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는 내일 아침에 빵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네이버 계정이 한번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문제가 생겨서 정지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수익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단점이라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리스크 분산을 항상 신경 쓰는 게 그러니까 네이버 계정이 날아가서 내가 수익이 0원이 된다라는 거는 네이버의 외부입을 잡고 있는 그게 날아가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애드센스 정말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지금은 이제 계좌제한이 풀리신 거고. 다른 계정은 걸렸는데 메인 계정이 풀렸어요. 아 메인 계정이. 애드센스 계정이 그러면 몇 개인 거예요? 지금 5개. 다 계정으로 5개나 물려졌어요? 네네. 야 리스크 분산 어우 당장 애드센스 수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계정 분리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와야지. 글로리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좋은 자기만의 외부입 채널이 있다 보니까 메인 계정이 계좌제한 당했어. 그러면 어차피 트래픽 원천은 똑같으니까 그걸 이제 B 계정에다 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글로리님 같은 경우는 다계정 리스크를 잘 분산을 하셨고 내가 트래픽을 옮길 수 있다는 거. 남아있는 트래픽을 좋아한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얘기한 거야. 아 그러네. 애초에 휘발성이었으면은 옮길 수가 없잖아. 이미 끝난 트래픽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남아있는 트래픽
트래픽을 신경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왜 그러면 제가 하루 $1,000 번다고 하더라도 내일 아침 빵원이 되는 것보다 저는 $100, $200 꾸준하게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저는 이제 정의를 이렇게 내리거든요. 저는 오가닉 트래픽이 $10라고 치면은 네. 저는 그냥 $100라고 생각을 해요. 검색 순위상에서 내가 진짜 오가닉하게 내 워드프레스가 띄워져 있는데 하루에 $10다. 왜 제가 $100를 생각하냐면 얘는 웬만하면 수익이 안 내려가니까. 맞아. 외부입을 잡아서 하는 거는 언젠가는 또 수익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래픽 정의를 오가닉 트래픽은 그냥 수익을 10배라고 보고 외부입을 저는 5배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뭔가 기준을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방 트래픽이냐 이거 아니냐 굉장히 많이 따지고 제일 좋은 건 사이트가 이제 구조가 잘 돼 있는 거. 구조가 잘 돼 있다면 어떤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정보가 쌓여있다. 내가 진짜 알아보기 쉽게 돼 있다. 물론 이제 지금 사이트는 그렇진 않긴 한데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사이트는 뭐 알겠습니다. 네네. 예. 좀 유의하게 약간 광고가 좀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에센스가 항상 이제 광고 클릭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블로그라 표현하니까 일기를 쓰면 수익이 난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광고 클릭을 불러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세팅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모스펫 디자인 신경을 안 쓰거든요. 너무 귀찮아서. 근데 초보자 분들은 보통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요. 테마 꾸미고 이런 거 쓰는 게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본질은 이제 트래픽이고 키워드고 이 두 가지만 갖추면 전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초보자들은 이제 엉뚱한 데 꽂혀서 사이트 구조를 바꾼다든지 색이 안 된 거에 신경을 쓴다든지 색이 안 되면 뭐 다른 거에서 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죠. 맞아. 아니 이게 사실 색인도 웃긴 게 항상 말하지만 내가 색인 제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게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양질의 글인지 좋은 글인지 얘네들이 판별하는 시간이 있는 거고 이게 안 되면은 외부 입을 잡아가지고 넣으면은 또 이게 색인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저는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안 들어간 지가 한 몇 개월 됐거든요. 그건 좀 너무 심했는데.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블로그는 어디서 트래픽을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키워드 이 두 개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저는 온라인 수익과 본질은 그냥 트래픽이라 생각하거든요. 뭐 인스타 페이지를 하든 유통을 하든 트래픽만 모을 수 있으면 뭐 어떤 경로든 전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래픽에 약간 질적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상품을 판다 이러면 전환이 많이 일어날 거고. 그쵸. 그런 관점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뭔가 블로그를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면 뭔가 약간 힌트가 있을까요? 제가 키워드 확장시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이번에 2월 달에 그 안 좋은 사건에 대전에 초등생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럼 학부모님들은 분명히 이제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녀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래픽이 너무 올라가는 거죠. 아마 로드에 보시면 그게 굉장히 트래픽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홈플러스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냐 이걸 따질 텐데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처를 검색해 볼 거고. 그러니까 키워드의 흐름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구나. 그렇죠. 제가 그거 아마 프레스나 단톡방에 홈플러스 얘기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맞아.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알면은 이게 딱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확장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관련된 키워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서 파생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또 쓴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만약에 내가 워드프레스 안 하면 유통을 할 거면 호신형 스프레이 같은 걸 팔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뭘 팔 건지를. 이게 또 어찌됐든 간에 자녀 위치 추적 같은 경우는 또 자녀이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또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페이지 RPM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키워드인데 그런 거 너무 좋죠. 그리고 광고 매칭이 잘 되면 이제 클릭률이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키워드고 다운로드라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운로드는 애초에 행동 유발이기 때문에 사실 페이지 스타일이 그냥 기본적으로 높죠. 거기다 연령층까지 높아버리니. 근데 그러면은 블루리닝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키워드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검색량이 적고 경쟁 강도가 적은 걸 좋아해요. 만약 검색량이 300인데 저는 그런 거를 100개 써가지고 3만원 만들겠다 이런 마인드죠. 이거 좋죠. 이게 왜냐하면 저희 수강생분 중에 한 분도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하시긴 하는데 이제 그분도 검색량이 굉장히 적어요. 아니 월간 검색량 100건을 누가 쓰겠냐고요 사실. 그러니까 일부러 역으로 이용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저는 헤비한 트래픽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거기서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를 좀 싫어하는 거죠. 저도 이게 진짜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 100개 중에서 수익이 나오는 키워드가 보통은 10개 막 20개 이러잖아요. 이것보다 내가 글을 500개를 썼어. 근데 500개가 다 하루에 하나씩 들어오는 거야. 이게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인 거잖아요 사실. 왜냐면 이게 500개가 글이 다 날아갈 리는 없거든. 저는 뭔가 봤을 때 수익이 방어가 되냐 안 되냐 이걸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전자 같은 경우는 글 10개에서 수익이 나오는데 얘로 만약에 하루에 막 100불이 벌려요. 근데 이 10개에서 만약에 한 개가 누락이 되거나 순위가 내려갔어. 그럼 수익이 완전 시청거리잖아요. 근데 500개 써가지고 경쟁가도 낮은 애들끼리 하면
하면은 사실 휘청거리지는 않는다. 맞아.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은 진짜 대단한 애들 많아. 근데 똑똑한 사람이 꾸준하기까지만 하면 솔직히 그건 힘들죠, 이기기가.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머리가 안 좋아도 진짜 꾸준하게 자기의 루틴을 지켜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방향성을 맞추면서 꾸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방향성을 안 맞추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꾸준함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남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항상 꾸준하면서 방향성을 계속 순영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로알라님을 알았을 때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에센스 시장을 그때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뭘 몇천만 원 번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뭐지 하면서 사기인가? 아 맞아.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때 네. 대구에서 수익 인증 보여주고 막 사이트 보여주고 네. 그때 내가 처음으로 사이트를 공개했던 사람이 글로리님인데 그때 이제 보시고 이제 의심을 다 푸셨죠. 많은 분들이 로얄남 사이트 정말 많이 궁금하잖아요. 네. 봤을 때 어땠어요? 저는 항상 고수 사이트를 알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이 키워드를 왜 분석해야 되는지 그걸 많이 굉장히 생각하려고 했어요. 딱 봤을 때 사이트가 단순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사이트는 예쁘면 좋은데 또 요즘 반대 생각이 뭐냐면 사이트를 되게 예쁘게 꾸미잖아요. 이렇게 테마에 힘을 썼다는 거는 돈이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오히려 테마에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너레이트 프레스 그냥 기본 테마로 써가지고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는 거 저희 알잖아요. 알죠. 그래서 저는 제 사이트는 다 평범합니다. 다. 글로림도 뭐 보니까 저보다 더 심하긴 하던데. 저는 고수들의 약간 특별한 방법보다는 이 사람의 노력을 많이 배우려고요. 그 사람이 뭐 상위 노출까지 띄울 과정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배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그러니까 사이트를 뜯어볼 때 딱 그런 게 있어요. 벤치마킹을 하면은 이 사람이 쓴 키워드를 보고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네이버나 구글이나 또 검색을 해보는 거야. 검색을 하면은 키워드를 어플에만 절대 안 썼어. 신기한 뭐 외부입하는 데도 알게 되고 여러 개 쓰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또 외부입을 잡으니까 이게 또 여기가 떴구나 이런 것들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뭐 생각만 해도 뉴스 사이트에 돈 굉장히 많이 벌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배우려고 많이 노력했어. 그러면은 이런 분들께 무료 강의를 추천한다.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는 유료 강의를 시청하기를 추천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무료 강의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많고 돈을 쓰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금전적인 여유는 없지만 네.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리고 정보 판별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왜냐면 지금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 판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서칭도 잘하고 거르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무료 강의를 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강의를 듣고 뭔가 탓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안 되면 남 탓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한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사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그런 잘못된 네. 거죠. 네.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자기한테 문제점을 찾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사이트를 뜯어보고 피드백도 어느 정도 받아보고 계속 이제 개선을 해가는 거죠. 고수는 어떻게 얘기할까? 고수의 사이트는 어떨까? 이런 거 따라하고 수정하고 이제 계속 방향을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유료 강의는 어떤 분을 추천하세요?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사람들. 고수들의 생각이랑 또 방식이랑 이런 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에센스 승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이제 강의 같은 거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에센스 승인도 이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무료 강의에는 그런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료 강의에는 그런 정보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시간 단축도 많이 되는 거고 에센스 거절받고 이런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근데 유료 강의를 들으면 어느 정도 확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직접 이제 실행을 하면서 나오는 꿀팁들이 있거든요. 외부입도 진짜 말 그대로 저는 외부입을 해보는 입장이니까 진짜 겉핥기식으로 못 알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좀 인생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뭔가 내가 성과를 이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진짜 직장 다닐 때는 주변에서 전부 다 이제 그런 돈 버는 얘기를 하면 다 사기라고 하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도 사기라고 하고. 근데 막상 이 시장에 들어와 보면 생각보다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와서 판단을 해도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겉만 보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면 좀 깔짝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은 보통 시장이 돈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깔짝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건 돈이 안 되구나 하면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3개월, 6개월 하다가 내가 수익이 안 나면 이제 그런 사람들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해요. 고수들 말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되려고 계속 찾아본단 말이에요. 댓글에다가도 막 글 내가 1000개 썼는데 20만 원 벌었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되지 그렇게 쓰면은.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블로그 주소도 궁금하지도 않아. 어차피 안 되는 사이트니까. 블로그 하는데 갑자기 막 1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아 그러면 의심을 해야지. 근데
블로그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가는 거 시간인데 네. 그 당시에 내가 그 시간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워드프레스 월 비용 2만 원. 힘들면은 키스토리 해도 돼요. 했다가 넘어가도 되잖아. 그거 벌리고 나서.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는데 돈을 별로 안 써요. 예를 들면 뭔가 내가 헬스를 다닌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책을 읽는다든지. 근데 휴대폰 바꾸는 거는 굉장히 돈을 많이 써요. 맞아. 물론 제가 더 바꾸긴 했지만 아 그래요? 저는 워드프레스 뭐 서버비 이런 거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내가 배우면 쓰는 거잖아요. 저는 배워놓으면 언젠간 다 써먹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워드프레스도 그렇고 저 티스토리도 다 해봤었거든요. 근데 다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다고 뭔가 자기개발 중독에 빠지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온라인 수익화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실행력이 깡패인 사람이 많다. 맞아. 오히려 사고력이 너무 뛰어난 사람들은 실행을 안 해요. 저도 뭔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사고력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실행력이 너무 딸려요. 그래서 오히려 실행하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보면은 블로그도 그 블로그인데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실행을 못 하더라고요. 그 아이디어에 이미 머리가 다 써버린 거야.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너무 좋은 정보 많이 풀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러면 저희는 이제 프레스런 특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로 고치면 이제 92달러가 돼버렸는데. 92달러 됐어요? 이거 편집하지 말고 이거 보여주세요. 새로 고침 한 번만 해주세요. 예.